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다시 시설 쪽에 좀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게 기존 경력자를 교육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엊그저께 막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로.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이 제도가 처음 나오게 된 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법이 처음 나왔던 거는 2018년에 처음 개정이 됐어요. 기계 설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계 설비법 요게 제정이 되면서 기계 시설물에 대한 더욱 안전이 주의가 된다. 그래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이때 처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2020년 4월부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요거를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시행이 되기로 약속이 되고 선임 의무화가 이제 얘기가 쫙 됐었죠. 요렇게 됐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때로 못한다, 규제 안 된다, 유예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다양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규제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때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다 알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파트 선임자를 두는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관리소장님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관리소장님들이겠죠. 아파트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요거 유예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유예를 해줬어요. 2026년 4월까지 유예를 해준다. 네. 대신에 그 사이에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기존 경력자죠.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26년 4월까지는 모두 요거를 따라 이거를 면적별로 뭐 초급과 중급 이런 식으로 다 유예를 해 줬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쫙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26년 4월로 바로 유예를 해준 게 아니라 단계별 유예해 준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작년에 한번 이거 유예되기 전에 뭐 이때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에 이렇게 바로 2026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너희들 따라 기존의 경력자 지금 다 잠깐은 교육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빨리 시험 봐서 따라 자격증을 따라 요렇게 시간을 줬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뭐 사이사이까지 다 들여다보려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저도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지금 날짜가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쪽 시설 쪽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때 2023년도였기 때문에 그 훨씬 전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얘기예요. 네. 그런데 자, 이때부터 이런 걸 알았고 20년도에 4월에 처음 이거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유예시켰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들
예, 그들은 못 땄거나 안 딴 겁니다. 맞죠? 못 땄거나 안 땄어요. 어쩌면 못 딸 것 같으니까 안 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했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안 한 거예요. 6년을 줬는데 안 했다는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 6년 동안 배워가는 이 시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사람들 좀 억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보통 관리소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기계를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었지만 그 없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소장도 이 사람을 내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법이 이러하니까 좀 따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못 따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뭔가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기존의 경력자들 교육으로 자격을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길을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거는 못해요. 이렇게 돌리는 건 못해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그래, 자격증 이제 따려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래가지고 안 할 건가요? 공부를? 포기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의 경력 막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60대 아니면 70대예요. 가끔 50대 후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눈이 안 보여서 공부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왜냐면 돋보기 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도 그분도 지금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 심지어 제가 자주 말했던 그 존경하는 그 형님도 이런 분이셨어요. 지금 기계 쪽을 하고 있는데 교육으로 하고 있고, 예, 아직까지도 못 따셨어요. 제가 그때 한참 시험 보시라 여러 번 노래를 불렀는데 옆에서 아,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최근에 하셨대.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계시니까 여쭤봤더니 최근에는 시험을 보셨대요. 근데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촉탁직으로 많이들 옮겨가시는데,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아이씨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요 얘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중개인들이 완전히 반발하고 일어섰어요. 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오래 했으니까 좋아, 오래 했으니까 거기까지 인정.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못해요. 새로 다른 지역 가서는 못하고 그 지역까지만 인정해 줄게.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공인중개사는 위치도 이동 가능하죠. 여기저기 다 가능하죠. 근데 중개인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 둘씩 이제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지금 중개인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물론 20년 동안에 공인중개사가 막 이만한 비율에 중개인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중개인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반 정도, 처음에는 좀 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줄어갔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왕창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20년이 걸린 거라, 뭐 한 5년이면은 뭐 한, 글쎄요, 한 4분의 1 뭐 이하로 줄어들 것 같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교육으로 받은 이 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있죠. 이제 자격을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자격이 분명히 동일한 자격증과 우리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전기 자격증도 왜 자격증 중에 경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무자격 전기 그게 있어요. 무자격이지만 경력 몇 년으로 해 가지고 이거 수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격증을 딴 사람과 동일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뭐 앞으로 10년 내로 분명히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계 자격증을 따셔서 가신다고 해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경기도권에서는 경기도 남부인데요. 요쪽에서는 기계 자격증 지금 뽑는 데가 꽤나 보여요. 예. 기계하고 소방 1급. 꽤나 보입니다. 기계, 소방 1급.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또는 소방 1급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 막 따서 새로운 경력자보다 못해. 맞아요. 기존의 경력이 막 10년씩 되신 분들을 어떻게 자격증 하나 딱 따가지고 그분들을 이기겠어요. 하지만 발전 속도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10년 돼서 이만큼의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요 시점이 지나면 이 사람들을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역량이 여러분께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 저거 아무나 다 주네.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 해 보십시오. 해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몇 년 내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과거에 다른 자격 사항들도 처음 할 때 반발은 엄청났어요. 진짜 반발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기계 쪽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그냥 기계 자격증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해 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리가 꽤나 나올 겁니다. 26년도 4월부터 이제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 이제 왜 기존에 계시던 기계 경력자들이 잘하던 곳은 이제 어떻게든 이거를 유의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단지들은요, 지금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충분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전기 과정평가원 그것도 이렇게 무산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앞길, 나 이거 할래 그러면서 정확하게 가면은 분명히 승산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시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요새 이걸 바꾼 뒤로 저 책자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시설 그 책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문 좀 안 하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데 따로 이제 책 주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